제 딸을 살해한 놈들을 15년 후에 죽여주세요. 얼굴의 절반 이상이 멍으로 뒤덮여 괴물처럼 태어난 난 아기 때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시설에서 자랐다. 외모 때문에 살면서 한 번도 삶의 밑바닥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, 성인이 되어서도 날 반기는 곳은 야쿠자가 이끄는 사기 도박판 뿐이었다. 결국 빚이 쌓이고 야쿠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. 죽는 게 낫겠다는 심정으로 지하철 선로 위에 놓인 구름다리에 서서 아래를 보고 있었다. 그때 그곳에서 그 노파를 만났다. 다리를 건너다 날 발견한 노파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. 그러더니 자신의 집으로 나를 데려가 식사까지 대접해 주었다. 식사를 마친 난 퉁명스럽게 말했다. 얻어먹고 나서 이런 말하기 좀 못하지만 동정심 때문이더라도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건 위험해요. 별로 위험할 것도 없어요. 집엔 훔쳐갈 만한 것도 없고, 단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. 그날 이후로 몇 차례 노파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. 덕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됐다. 16년 전 노파는 남편을 사고로 잃고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다. 그런데 하나뿐인 딸마저 두 사내에게 납치되어 능욕당한 후 살해당했다. 곧바로 체포된 두 범인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받았고, 노인은 분노와 회한으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었다. 내 처지까지 알게 된 노파는 내게 한 가지를 제안했다. 내 딸을 살해한 놈들이 나중에 교도소에서 나오면 그들을 죽여주세요. 약속만 해주면 내 전 재산을 드릴게요. 내 손으로 죽이고 싶지만 저는 3개월 전에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. 난 그들이 나오기 전에 세상을 떠날 거예요. 부디 나 대신 내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. 노파가 제안한 금액은 내 삶을 바꾸고도 남을 금액이었지만 돈을 위해 살인을 약속할 순 없었다.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노파가 암으로 곧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모를 것이었다. 결국 난 노파에게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.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고 약속대로 돈을 주었다. 그 이후로 노파와는 연락이 끊어졌다. 난 노파의 돈으로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에 멍을 지우고 새 오적을 구입해 새 사람이 되었다. 이후 15년 동안 난 썩 괜찮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 그럴싸한 바를 하나 차렸고,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. 그렇게 과거의 흔적을 모두 지운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, 내 앞으로 발신인의 주소가 없는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. 그들이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. 노파가 보낸 편지였다. 편지를 본 순간 심장박동 소리가 요란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. 말도 안 돼. 노파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 없었다. 게다가 겨우 완성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절대로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다.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일주일 정도가 흐르자 또다시 편지가 도착했다. 편지엔 두 범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. 봉투 안엔 몇 장의 사진도 들어있었다. 첫 번째 사진은 운동복 차림으로 담배를 피우며 파친코를 하고 있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다. 또 다른 한 장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중년 남성의 옆얼굴이었다.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공원에서 놀고 있는 내 딸의 사진이었다. 그때 15년 전 노파와 약속하던 날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. 약속을 지켜요. 만약 약속을 깬다면 언젠가 당신도 나와 똑같은 괴로움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얼마 후 도착한 세 번째 편지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.